국토계획법의 마지막 강의 비용과 법칙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비용 부담, 자, 이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9번 테마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배웠고 10번 테마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사업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 관련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가 시행하면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서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할 때는 그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국토부 장관 같은 국가행정관청이 시행할 때는 국가예산이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었죠. 뭐 민간건설업자라든가 이런 공기업 같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할 때는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나왔는데 이 행정청 시행자 중에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그가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시군이 있으면 자, 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시행자가 시설 사업을 했을 때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시군이 있으면 시설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 50%를 초과하지 않게끔 범위를 정해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도 그가 시행한 시설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는 초과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비행정청 시행자가 자, 그가 사업 시행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비행정청은 못하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같은 행정청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했을 때만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자, 비용의 보조와 융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행정청이 시설 사업할 때는 이 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설사업 같은 거 했을 때는 자, 비용의 일부만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행정청이 시설사업 같은 걸 했을 때는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설사업 같은 거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는 전부는 안 되고 행정청이 아니니까 일부만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제는 시범도시입니다. 자, 비용 부분을 마무리하면 시범도시가 있는데 시범도시가 뭐냐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방에 있는 도시를 시범도시로 정해서 물론 이제 서울을 포함합니다. 자, 서울을 포함한 각 도시, 지방도시든 수도권 도시든 자, 이런 시범도시 같은 것들을 정해서 지원 같은 거 하는 게 바로 시범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범도시 가장 핵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지정권자인데 시범도시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청에 의한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시범도시를 정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고 자,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거부터 구별을 합니다. 자, 일단 시범도시는 자, 지정 요청부터 먼저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면 국토부 장관과 같이 일하는 여러 장관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장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러 장관들이고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경관생태, 과학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야를 외우는 건 필요가 없고요. 자, 일단 중앙행정위원회장이나 시도지사가 시범도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자, 지정 요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이나 열람 같은 걸 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시범도시를 지정 요청을 중앙행정위원회장이나 시도지사가 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범도시 지정 요청을 해야 되고 추가로 시도지사가 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 요청을 할 때는 주민 의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요청자들이 그리고 시도의사가 요청을 할 때는 추가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야 되는 거 한번 보시면서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표시하는 거는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권 지정입니다. 자, 중앙회장이나 시도의사 지정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시범도시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공모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 요청 같은 거 들어왔을 때는 공모라는 건 하면 안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요청이 없을 때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시범도시 지정을 공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에다가 구청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6명의 도시의 장에다가 이 구청장 단위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 도시 같은 거로 간주해서 응모할 수 있는 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자, 시범도시를 직접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공모할 수 있고 응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이번 시범도시를 정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지정을 할 때 이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와 심의를 둘 다 해야 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28회 때 나왔던 겁니다. 물론 협의도 해야 되고요. 자, 시범도시 사업계획은 시범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범도시에 관한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시범도시를 어떻게 시행할 건지, 시범도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구체적인 시범도시 사업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시범도시가 과학의 도시로 지정되면 그 과학의 도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도시를 시범도시 사업을 시행할 건지, 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을 따로 이제 수립하는데, 이 계획 수립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시범도시를 지정했을 때 해당되는 그 도시의 장들이 시범도시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도 설문이라든가 열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은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지정을 하고, 시범도시 사업계획은 여기 각 도시를 담당하는 도시의 장에다가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혼동화가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정하고 시범도시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범도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지정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네요.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같은 걸 들어서 시범도시에 대해서 지정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 요청을 받아서 시범도시를 정하고, 아까 시범도시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죠. 지정 이후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각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자, 지정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범도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도시를 정할 때는 당연히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시범도시를 직권으로 정했을 때는 이렇게 응모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공모할 수 있으니까 응모자가 있고, 자, 이렇게 응모자들이 이제 응모해서 시범도시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시범도시의 지정권자, 시범도시 사업의 계획 같은 것들은 구별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 관청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범도시에 대해서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국토부 장관이나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의사가 시범도시 사업 계획 수립하는 데는 소요비용의 80% 이내, 그리고 시범도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할 때는 이 보상비를 제외하고 비용 같은 거는 50% 이내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 만들 때는 80% 이내까지, 실제 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죠. 사업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 공사비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50% 이내로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청문 절차. 국토기획부에서는 청문이라는 게 사전에 어떤 잘못한 사람을 불러다가 의견 진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국토기획법상 5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있었고,
우리가 9번째, 10번째 테마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우리 비행정청 시행자가 할 때는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자 지정을 했다가 어떤 잘못이 발견되면 취소 처리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말하는 실시계획입니다.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에서 어떤 법적으로 위법사항 같은 게 확인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런 세 가지를 취소할 때는 해당 관청이 사전에 거기 허가를 받은 사람들 또는 지정을 받은 사람, 인가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 예전에 우리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 취소라는 게 있었는데 토지거래가 취소가 국토기획법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중개사법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 있었을 때는 이게 계도 실토라고 외웠습니다. 계도 실토. 우리 계도 청문회 나가면 실토하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 청문회에서 막 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연상하면서 외웠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빠졌으니까 계도 실토에서 토 빼고 계도 실까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 외우셔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취소 처리할 때 사전에 거기 인가라든가 허가받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청문 절차 없이 그냥 취소해버리면 이 취소 자체가 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작년도에 처음 나왔던 건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제한.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국토기획법에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심화사항인데 자, 이번이 뭐냐면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러 장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역 등을 정합니다. 자, 우리 공법에는 국토기획법 말고 다른 법률도 있죠. 이 다른 법에서도 여러 가지 구역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구역 등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역 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구역 등을 정할 때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는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바꾸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구역 등을 정할 때 그냥 막 정하지 말고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토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시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역 등을 1제곱킬로미터 이상 할 때는 같은 장관끼리 국토부 장관끼리 업무 협의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구역 등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하고 승인을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자이기 때문에 승인이란 말 쓰고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러 장관들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랑 동일한 그런 장관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과 업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가보시면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더라도 업무 협의나 승인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원칙도 시험 문제에서 냈었고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협의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구역 등을 정하더라도 대표적으로 1번에 보시면 구역 등의 명칭이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거 좀 외워보세요.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인데 앞글자를 따서 자, 농수상, 생태, 야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우리 농수산시장에 가보면 생태가 야하게 누워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외워보는 건데 자, 농업진흥지역의 농, 수변구역의 소, 수변구역이 강가라든가 저수지 근처입니다. 자, 상수원보호구역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한강에서 우리 물을 취수할 때, 우리 수돗물을 한강에서 취수하는 건 아시죠? 그 한강에 취수할 때 그 북한강, 남한강 이런 그 상류 지역이 상수원 다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자,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거, 자, 해양보호구역 같은 바닷가 이런 데서는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이런 명칭들 정할 때 업무 협의나 승인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도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기 1번하고 D급번이.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기 중앙행정회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이 구역 등을 정하는데 이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기획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구역 등을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할 때 자,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같은 장관들은 국토부 장관하고 업무 협의하는 게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자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구역 등의 명칭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같은 거 정할 때 그 밖에 여기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면적이 뭐 10% 범위 안에서 증감될 때, 자, 이런 명칭을 이렇게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증감되어 있는데 증감이 10% 범위 안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질 때는 업무 협의나 승인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농, 수, 상, 생태, 야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외워주시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구도, 군사장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구역 등의 명칭을 정할 때 면적이 10% 범위 안에서 증감되는 그런 구역일 때는 업무 협의나 승인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발견한 기출 문제는 테마 1번 테마의 문제가 있으니까 1번 테마를 좀 보시고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혼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1번 테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고 35회 때 정답이 이 상선보호구역을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할 때 업무 협의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기술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중앙행정회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까 구역 등을 정할 때 업무 협의나 승인을 거쳐야 됐고, 또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도시관리계획의 이반권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좀 보십시오. 해제할 때도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해제해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5번째 항목이죠. 첫 번째로 고쳐놓고 이 처벌조항은 행정형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형벌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이나 벌금형이고 우리가 이제 과태료라는 게 있는데 이 형벌을 받으면 이거는 징역이나 벌금 부과하는 거고 과태료는 이제 뭐 과태료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건데 형벌이면 이게 전과가 남는 겁니다. 자, 이 전과가 남는 요거에 대한 처벌조항만 좀 간단하게 추가로 보실 건데 자, 국토기획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규제가 있고 위반을 하면 이렇게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자, 특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봐야 되는데 자, 두 가지가 있고 요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네 가지가 있으니까 자, 요걸 왜 보는 거냐면 요거 네 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섞어가지고 다음 중 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대상은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자, 국토계획법상 토지에서 5가지 개발행위 같은 거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를 한 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없이 개발행위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허가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용도구역상 시가와 조정구역 기억나시나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인정할 때 하는 거고 도시계획 사업 이외에 법으로 정한 개발행위만 허가받고 할 수 있는데 시가와에서도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감받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경감받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3년 3천이 아니라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우리 이제 좀 전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우리가 이제 계산된 금액을 내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면탈받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렇게 면탈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에 3배 상당하는 벌금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2년 2천만 원짜리가 중요한데 자, 2년 2천만 원은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사람 이게 이제 국토기획법 43조인데 자,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 공원, 학교를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자, 우리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되는 거 6가지 기억나시나요? 자,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관, 열수공간, 쓰레기수공간 이런 6가지는 공동구안에다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하거나 뭐 공작물 설치,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물을 건축하면 2년 2천만 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이런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건축 제한을 위반하면 요거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니까 요 4개에다가 아까 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개발행위 한자 이렇게 섞으면 안 됩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하면 3년 3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마무리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단원의 국토기획법이 마무리가 됐고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화유학집하고 기출문제집 가지고 지금 강의를 잘 공부하시면 되겠으니까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도시개발법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기획법 열심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